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제123회 토목 시공길사 종목의 서술 3교시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문제 강평에 앞서서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하겠습니다. 1번 흑마기벽 지지구조의 종류와 장단점. 2번 상수도관의 종류와 장단점을 설명하고 관로 대매우기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3번 PS 강제 긴장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작용과 부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5번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 건설 기술과 관련하여서 토공장비 자동화 기술, 머신 컨트롤 시스템, MCS와 머신 가이던스, MG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 사방댐 설치 및 시공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까지 나왔습니다. (123회) 서술 3교시의 1번입니다. 흑마기벽 지지구조의 종류와 장단점입니다. 1번 개요. 흑마기벽체의 근입부 및 강성만으로는 측압 등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을 경우 흑마기벽의 지지구조를 설치해서 굴착 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흑마기벽 지지구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개요 2번 흑마기벽 지지구조에는 대표적으로 버팀포식과 집안 앵커식, 레이커식, 기타 공법 등이 있고 각 방법별 특징이 상이하다 이렇게 개요를 썼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은 흑마기벽 지지구조의 종류와 장단점입니다. 종류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팀포 지지공법, 가운데 페이지 2번 집안 앵커 지지공법, 3번 레이커 지지공법, 4번 IPS 지지공법까지 이렇게 목차를 잡아봤습니다. 버팀포 공법의 개요, 흑마기벽이 받는 측압을 띠장 버팀포 등의 지지구조로 지지하는 구조이고 이렇게 개요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단점 중에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버팀대로 버티기 때문에 토합에 대한 저항 메커니즘이 확실하고 계측으로 응력 변형 상태를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버팀포가 내부 공정 간에 간섭 지장이 발생하더라. 이러한 내용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페이지 2번 앵커 공법입니다. 개요. 앵커체의 강선의 인장력을 집안에 전달하여서 측압에 저항하는 공법이 되겠고 장단점 중에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넓은 작업 공간의 확보가 가능하나 지하 수위가 높거나 집안이 연약한 경우는 적용이 어렵다. 이러한 내용이 키포인트가 되겠고 개요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레이커 지지공법 개요입니다. 흑마기벽 띠장에 연결된 레이커를 지지블럭 또는 파일에 연결해서 집안의 지지대도 설치하여 토합에 저항하는 구조고 이렇게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단점을 보시면 굴착폭의 제한이 작고 그리고 고심도인 경우는 시공성이 불량하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건축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측 페이지 4번 IPS 공법의 개요 보겠습니다. 버팀포를 사용하지 않고 IPS 띠장을 흑마기벽체에 설치해서 PS 강제의 프리스트레칭을 가해서 흑마기벽을 지지, 토합을 지지하도록 하는 공법을 말합니다. IPS 공법의 이런 공법 개요도 부분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보면 흑마기 벽체가 이렇게 있을 때 원래는 버팀포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측벽의 버팀포만 놔두고 이 내부 쪽은 이렇게 강선을 연결할 수 있게끔 받침대를 조립한 다음에 PS 강선을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당겼다 강선을 인장했다가 놓게 됩니다. 설치된 버팀포의 내부에는 이렇게 압력이 그러니까 프리스트레칭이 작용하게 됩니다.
반면 흑마기벽 배면에 작용하는 토압이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은 버팀대에 작용하는 이 압축력이 강선에 작용하는 인장력과 상쇄하는 원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측에는 또 다른 원리 부분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90도로 돌려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선 설계 토압에 의한 모멘트를 보면은 90도로 돌린 그림입니다. 돌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프리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렇게 모멘트가 반대로 걸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멘트를 상쇄하는 역할을 하더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IPS 공법의 장단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버팀대 사용이 줄고 구조물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더라 이런 내용 위주로 학습하고 내용 써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빠는 지금 버팀보와 집안 앵커, 레이커와 IPS 지지공법을 썼습니다. 네 가지를 쓰다 보니까 거의 3페이지 위주로 썼는데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아이템을 비중을 줄인 다음에 시공시 주의사항을 쓰셔도 좋고요. 자, 요것도 좋습니다. 굿. 또는 네 가지 아이템을 조금 줄인 다음에 각 공법별 비교표를 하나 정의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는 네 가지 아이템을 줄이고 소일 네일링 공법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답안을 기술할 수 있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이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방법을 제시 드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결론입니다. 흑마기벽 지지구조는 집안 조건, 기초 형태, 인적 구조물 간의 거리, 시공성, 경제성 등의 일반적인 사항과 지지구조별 장단점,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흑마기벽 시공 시 상시 계측을 통해서 공사 중 흑마기벽 및 주변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본론에서 쓰지 못했던 이러한 지지구조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계측 사항 이런 내용을 추가한 결론 형태가 되겠습니다. 123회 서술 3교시의 2번입니다. 상수도관의 종류와 장단점을 설명하고 관로 대매우기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 상수도관의 대표적 종류로는 덕타일 주철관, 내충격 수도관, 피의관, 도복장 강관 등이 있고 종류별 제작 방법 및 장단점이 상이합니다. 개요 2번. 관로 대매우기 시 재료 선정, 작업 절차, 다짐 작업, 치마 방지 등을 유의해서 시공합니다. 대제목 2번은 상수도관의 종류와 장단점입니다. 1번 덕타일 주철관 CIP관이고 2번 내충격 수도관 3번 고밀도 피의관 우측의 4번 도복장 강관 SP관이고요. 각 종류별로 개요와 규격, 장단점을 기술합니다. 동그라빠는 지금 모범 답안을 작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조금 더 많더라도 그냥 쓰는데 수험자 분들께서는 지금 여기 4번까지 쓴 내용을 최소 2페이지 내로 정리하시고 관로 대매우기 시 유의사항을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기술해야 되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어서는 물어본 두 번째 문제 대매우기 시 유의사항입니다. 대매우기 시 유의사항에 대한 대표 개요들을 하나 그려주시고 중요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공사준비, 대매우기 재료, 대매우기 시공, 대매우기 후 폼질 인증, PBT 시험 등이 되겠고 시공 중 공사 조치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이렇게 대제목 옆에 괄호에서 결론 쓰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요 대제목 2번의 내용이 거의 2페이지가량 되는데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요 2페이지 가량의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특성 비교표를 조금 써주셔도 좋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123회 서술 3교시의 3번 PS 강제 긴장 시 주의사항입니다. 1번 개요. PS 강제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미리 응력을 도입하여 구조물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PS 강제를 긴장해서 사용하는 경우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는 고강도 강제이며 PS 강제 긴장 시 긴장 전중 후 과정별 중요사항을 주의해서 시공합니다. 대제목 2번 PS 강제에 의한 PSC의 원리, 특징과 활용 분야이고요. PSC 구조물에 대한 원리와 특징 중에 장점, 단점, 용도 분야를 이렇게 서브노트에서 공부한 대로 정리해서 써줍니다. 가운데 페이지 3번 PS 강제 긴장 시 주의사항인데, 동그라빠는 긴장 전 점검사항, 두 번째 긴장 작업 시 주의사항, 세 번째 긴장 후 점검사항으로 크게 구분해서 기술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공부하고도 이렇게 전중 후로 분류해서 쓰는 것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쓰는 요령 중에 하나다 봐주셔야 됩니다. 긴장 전에는 PS 강제, 콘크리트, 긴장 장비, 집안 조건에 대해서 점검하고, 긴장 작업 시는 시공관리와 안전관리로 크게 구분해서 필요한 경우 개요도도 그려줍니다. 이어서 긴장 후, PS 강제 긴장 후는 긴장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콘크리트의 하자 부분, 그리고 PS 강제 구조물의 운반 가설, 최종 단계 부분의 유의사항 부분을 써줍니다. 마지막 결론을 쓴 답안 형태이고요. 다음과 같은 문제, PS 강제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추가할 수 있는 엑스트라로는 스마트 텐던 시스템, 교량이나 이런 거 해보셨던 분들은 점수 받기가 좋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광섬유 센서, 그리고 변형률 게이지, 이런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제 긴장에 대한 고성능 장비, 이런 부분도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123회) 서술 3교시의 4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작용과 부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사실 용어 유형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습을 했겠지만은 서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학습했던 부분을 최대한 늘려서 쓸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1번 개요. 부착작용은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접촉면에서 발생하는데 화학적 접착력, 마찰력, 기계적 결합력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부착작용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부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크게 콘크리트, 철근, 시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제목 2번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작용. 첫 번째는 부착의 정의. 철근과 콘크리트를 일체화하는 작용을 말하고, 부착작용의 역할과 부착력 전달 메커니즘인데, 메커니즘은 앞서 말한 화학적 접합력, 마찰력, 기계적 결합력에 의한 개요도와 그 상세 내용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용어시 공부했던 부착 길이 산정 방법이 되겠고요. 이렇게 콘크리트 면에 철근이 이렇게 부착되었을 때 당기는 힘과 이 철근 주변의 저항력으로 저항하는 부착력으로 이 평행 조건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공식과 내용을 꼭 암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부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고요. 동그라빠는 크게 콘크리트 관련 인자, 철근 관련 인자, 시공 관련 인자, 환경 인자로 구분하였습니다.
콘크리트 인자는 강도, 배합, 양생, 균열 여부 등이 포함되겠고, 철근 관련은 철근의 종류, 직경, 표면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시공은 콘크리트 타설 시 다짐, 그리고 피복 두께라든지 매립 길이가 연관이 될 거고, 환경인자는 온도, 그리고 외부 하중, 그리고 침투성 물질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 4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123회 서술 3교시의 5번입니다.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 건설 기술과 관련하여서 토공장비 자동화 기술, 머신 컨트롤 시스템, MCS이고요. 그리고 머신 가이던스, MG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개요 없이 바로 본론을 쓴 케이스입니다. 머신 컨트롤 시스템. 첫 번째 개요입니다. 3차원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GNSS는 GPS와 같은 장비입니다. 광학 센서, 그리고 관성 센서 등을 이용하여, 여기서 관성 센서는 장비의 기울기라든지 회전 등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3차원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GNSS, 광학 센서, 관성 센서 등을 이용해서 장비의 위치와 자세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블레이드 및 버킷 높이를 제어하여 시공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즉, 머신 컨트롤 시스템은 컨트롤이라는 적극적인 시스템이 도입된 자동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는 MCS의 개념도와 구성요소,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페이지 2번 머신 가이던스입니다. 개요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장비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3차원 설계 데이터 기반으로 작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운전자가 직접 장비를 조작하는 방식의 기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머신 가이던스, MG는 반자동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신 가이던스도 마찬가지로 개념도 및 구성 요소를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대제목 3번 토공장비 자동화 도입 시 고려사항. 문제에 대한 엑스트라입니다. 초기 비용을 고려해야 되고 현장 적용성, 작업자 교육과 유지보수 부분, 그리고 데이터 보안 부분을 도입 시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 토공장비 자동화 기술의 향후 발전 방향 또는 이렇게 결론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AI 기반 자동화, 다양한 장비 적용, BIM 연동, 그리고 원격 제어, 자율주행, 그리고 최근 기출에 나왔던 디지털 트윈 활용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한 장비 활용, 그리고 5G 통신, 이런 내용까지도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123회) 서술 3교시의 6번 사방댐의 설치 및 시공 시 고려사항입니다. 1번 개요. 사방댐은 산사태 및 토성료의 피해를 방지하고 하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입니다. 사방댐 설치는 사방댐의 계획 및 설계 단계인데 입지 선정부터 상세 설계 및 환경 영향을 고려하고, 사방댐 시공 시는 기초지반 처리, 본체 및 부대시설 시공과 유지관리 부분까지 고려해서 시공을 합니다. 대제목 2번 사방댐 설치 및 시공 시 고려사항이고요. 동그라빠는 크게 계획 단계와 설계 단계, 그리고 우측 페이지 시공 단계와 유지관리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계획 단계는 입지 선정 부분, 댐 형식 및 규모 결정 부분, 수리 수물학적 검토, 환경 영향 검토가 포함되겠고, 설계 단계 시는 댐 본체 설계 부분, 부대시설 설계와 시공성 검토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댐 본체 설계 부분에서는 사방댐의 안전검토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어서 중제목 3번 시공 단계인데, 시공 단계는 기초지반 처리, 댐 본체 시공, 부대시설 시공, 환경보호가 포함되는데, 시공 단계 기초 처리하기 전에 가설 공사도 이렇게 내용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다음에는 안전관리 부분, 이런 내용도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모범 답안을 쓸 때는 미처 캐치하지 못했지만 강평을 준비하면서 추가되는 사항이니까 메모해 두셨다가 활용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번째 유지관리 단계 부분은 정기점검과 유지보수 부분, 계측자료 분석 부분, 심사 처리 부분, 그리고 재해를 대비하는 부분, 이러한 내용을 쓸 수 있겠고, 마지막 결론으로 마무리한 답안 사례입니다. 사방댐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엑스트라로는 최신 기술 동향, 이런 부분을 곁들일 수 있겠는데, IoT 기술이라든지 AI 기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사방댐 부분이라든지 친환경 사방댐, 이런 내용도 평소에 본인이 두세 줄 정리해 보시고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3회 서술 3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